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가장 먼저 받았던 미션이 3개월 후에 몇십억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팔아라. 뭐 그때 가치로는 뭐 한 300억에서 450억까지도 갔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얼마요? 300억에서 450억? 300억에서 450억? 450억? 네, 까지도 좀 집이 달라졌을 하고 텐데. 있었을 텐데.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블록체인 기반의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민보경입니다. 회계나 경영을 따로 배우신 것 같은데 네, 대학교 학부 때 전공이 경영회계였고요. 마케팅에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회계라는 그 학문 자체가 결국은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용을 뭐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남아있는 뭐 금액이 같아야 되고 이게 항상 서로 맞아 떨어져야 돼요. 비용 쓴 것과 뭐 남아있는 금액이라든지 그 계산을 했을 때 양쪽이 맞아 떨어져야지 이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틀리게 되면은 어디서부터 틀렸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찾아냈을 때 맞아 떨어지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업무라든지 그냥 살아가는 데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우리가 업무를 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뭐 숫자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혹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를 이제 디파인하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회계랑 조금 일맥상통하다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특유의 사항에서 이제 업무를 할 때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영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을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미국은 한국은 회계학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상경대 안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스쿨이 있고 그 안에 뭐 어카운팅, 파이낸스 이렇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어카운팅을 다녔었고요. 유학은 고등학교 때부터 갔었어요. 사실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자퇴를 하고 이제 갔고요. 사실 중국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북경대 보석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 학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케이스예요. 제 기억에 남으시는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무래도 블록체인 기업에 있다 보니까 ICO라는 것을 한 게 가장 좀 기억에 남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그런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크라우드 펀딩처럼 내가 관심이 있는 회사 코인이 발행이 되면은 내가 그 관심에 대한 뭐랄까 투자의 일환으로 코인을 사는 거예요. 발행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낮겠죠. 발행은 회사에서 하는 네, 회사에서 이제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삼으로써 사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잘 되면은 그 코인의 가격도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올라가겠죠. 주식처럼.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런 ICO를 하는 기업들은 사실 프로덕트가 보통은 없고요. 그런 사업 계획서라는 거를 이제 백서라고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제 공표를 해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자금을 먼저 모으기 위해서 코인을 발행을 할 거다. 투자해달라. 네네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은 전 세계 누구라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접근성이 높아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가장 먼저 받았던 미션이 3개월 후에 몇십억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팔아라 였어요. 그때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사업자 등록증을 불과 한 달 전에 이제 발행한 뭐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인지도가 전혀 없었던 상태였고. 그냥 사장님이 몇 개월 후에 네, 몇십억을 펀딩 받을 거다. 그렇게 되었고 그게 또 전 세계적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때는 ICO라는 거를 한국에서 진행한 기업조차도 거의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러면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전혀 없겠죠. 케이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발로 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기업에 오기 전에는 PR 쪽은 전혀 하지도 않았었는데 기사를 낸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맞아요. 전혀 경험이 없었는데 뭐 어쨌든
어쨌든 이 알려지지 않은 이 회사를 내려면 어쨌든 공신력이 있는 한 기관에 뭔가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의 일환으로 PR이라는 걸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기자님들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이런 기사가 너무 좋았고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 우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은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뵙고 저희 회사가 하려는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기도 했고요. 그냥 정말 방송국 찾아가서 방송 앞에서 기다리고 인사드리고 저희 기업 소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뚫었어요. 그렇게 이제 신뢰받는 그런 언론사로부터 몇 번 이제 정말 좋은 기자님들을 만나서 주목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쪽이 좀 더 수월하게 많이 풀렸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개념 자체 그리고 뭐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도 사실 잘 모르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저도 공부를 하면서 좀 성장했던 것 같아요. 뭐 그것과 더불어서 ICO라는 걸 진행하기 위해서 뭐 마케팅 같은 거, 뭐 광고 집행하고 블로그를 하다못해 막 제작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암호화폐 그리고 뭐 ICO라는 절차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투자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하나씩 다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듣는 거로는 그 이후에 ICO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회사들이 저희 거를 좀 표본으로 많이 보고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기뻤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네. 시작부터 마무리된 그 시간하고 네. 펀딩이 마무리된 시간하고 얼마의 펀딩 금액이 모였는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 암호화폐라는 거는 가치가 매일매일 변해요. 주식가치?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1원에서 0원, 뭐 가치가 거의 없었던 시절도 있었다가 한때는 2,300만 원,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변했고 그때 다행히로 저희가 ICO 하던 당시에 비트코인 붐이 한창 터졌었어요. 네, 그때 딱 저희가 만나서 그때 펀딩을 했었고 뭐 그때 가치로는 뭐 한 300억에서 450억까지도 갔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얼마요? 300억에서 450억? 300억에서 450억? 450억? 네, 까지도 좀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뭐 가치가 워낙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그 정도는 나가지는 않고 그냥 저희가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뭐 한 100억? 그 당시에는 뭐 사실 3개월 만에 그런 성과가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었고 일단 암호화폐가 어떤 통화라는 거를 발행한다는 그 행위를 제 인생에서 해본 것 자체가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죠. 사전에 인터뷰했을 때는 3개월에 300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 맥시멈 300억에서 450억 막 이렇게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막 그때까지도 갔었고요. 네,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지금 그냥 이제 뭐 에버리지에서 말씀드릴 때는 100억, 뭐 120억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잘 아직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일단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판 거잖아요. 기술을 홍보를 한 거잖아요. 기술이라기보다는 미래죠. 미래. 네.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보고 이거 오를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회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미래 사업 계획이 되면은 우리의 기업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시면은 투자를 하세요.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식으로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코인을 1원에 샀는데 만약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3원 뭐 이 정도에 발행을 했었는데 개당? 네, 뭐 한때 많이 나갔을 때는 180원 뭐 이렇게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면 뭐 100배, 뭐 200배 뭐 이렇게까지도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워낙 버블이 심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코인을 사는 거죠. 투자의 형식으로 저 회사의 미래를 보고 나는 투자하겠다 이런 형태로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니신 회사에서 네. 뭐 제안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제안서의 내용이 대충 무슨 내용인지 그 사람들 투자자들이 보고 어떤 거를 투자를 하는 건지 같은 대개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어떤 형태의 플랫폼이라든지 뭐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기업이에요. 헬스케어 기업이고 뭔가 의료 정보를 환자,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리고 플랫폼. 그거에 기반이 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다. 라고 이제 그런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언제쯤 완성이 될 건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할 건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써 넣어요. 그리고 그 백서라고 하거든요. 그 사업 계획서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릴리즈를 하면은 그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 회사는 가능성이 있겠다. 충분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뭐 혹은 그 안에서 이제 토큰이라든지 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요. 뭐 저희가 처음에 넣었던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의료정보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이제 활용 사례 중에 하나가 의료정보 마켓 같은 형태인데, 그런 거를 저희 코인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제약사 이런 데서 개개인한테 직접 허락을 받고 원본의 의료 정보를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받을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인의 활용처도 같이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코인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좀 슬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술을 홍보하는 거고 이 기술에 투자를 네.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특히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주식이라는 것도 네. 그렇고 투자라는 개념보다 사실 더 간단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투기 쪽이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너무 좀 접근하는 사람은 슬플 것 같긴 해요. 한때 그랬었죠. 사실 저희가 빛을 딱 받았던 것도 정말 운이 좋게, 그래도 블록체인 하거나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업체를 거의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그렇게 인지도가 상승한 것도 사실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너무 붐이 일어가지고 운이 좋게 저희가 좀 주목을 받았던 것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너도 나도 우호죽순 ICO라는 걸 하겠다. 나도 코인을 발행하고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버리겠다. 때는 이때다. 네, 그렇게 정말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기도 많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왜냐면 돈을 펀딩하고 거기엔 아무 의무가 없거든요. 거기에 뭐 주식처럼 의무가 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펀딩을 뭐 몇백억을 하고 정말 실제로 프로덕트는 안 해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같이 매도가 될까봐 사실은 좀 걱정을 했었어요. 저희는 사실 기술력을 가장 저희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죠.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지는 거에 있어서 그래도 굉장히 탄탄하게 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업체들이 오죽순으로 생겨나고 뭐 정부의 뭐 규제가 들어간다, 뭐 아니면 투기다, 뭐 이런 류의 것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생긴 지도 사실 얼마 안 됐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렵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시장이 죽고 나니까 그런 옥석들이 가려진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리짓한 회사들은 남는다, 살아남는다. 그런 것들이 사실 요번에 이제 시장이 많이 죽으면서 이제 그런 기업들만 남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기술력을 가지고 실현 가능성을 가졌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낸 케이스여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이렇게 죽고 침체된 게 저희한테는 되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떨어질 놈들은 다 떨어지고. 네, 맞아요. 증명이 된 거야. 내가 진짜다. 우리는 진짜다. 네네네. 밖에서 만나는 뭐 예를 들어서 기자님들도 되게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오히려 기회라고 사실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300억 넘는 프로젝트를 일단 300억, 400억 넘는 프로젝트를 네. 핸들링을 하셨잖아요. 네. 하루아침에 뚝딱 해가지고 네. 짠 하고 된 건 아닐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 진짜 이거 정말 힘들고 짜증나고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걸 할 때 이제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 이제 투자하는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때는 아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가이드도 굉장히 세세해야 하지만 동시에 CS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CS를 할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하다 보니까 새벽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뭐 대표님이랑 다 이제 팀원들이 몇 명 없으니까 그때는 다 이제 3교대로 나눠가지고 뭐 너는 3시부터 5시까지 24시간 돌려야 되는 거예요? 24시간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놓친 사람이 뭐 몇십억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를 막 한 거예요. 영어로도 대답하고 한국말로도 대답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욕도 너무 많이 얻어먹고. 왜냐면 뭐 코인 가격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욕먹는 거는 사실 회사거든요. 그 중에서도 마케팅 팀이거든요. 그때 CS도 또 중요하죠. 말 한번
잘못했다가.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막 그때는 워낙 이제 돈을 그냥 펀레이징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사기성 짙은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표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약간 공무원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거짓말 하는 걸 좀 싫어해요. 우와. 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보수적으로 갔어요. 너네 마케팅 뭐 하냐? 지금 TV 광고라도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프로덕트 오늘도 어떻게 TV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요. 막 그런 욕이 진짜 많았어요. 사실은 정말 평생 먹을 욕은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사실 그 CS를 담당하는 친구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저야 이제 뭐 단발적으로만 하지만 그 친구는 정말 카카오톡방이나 텔레그램에서 정말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을 다 대응을 했었거든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를 했을 때 가장 좀 힘들었죠. 아무리 이제 해도 계속 욕을 얻어먹으니까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3교대 하면서 ICO에 들어오는 거를 안내를 했잖아요. 근데 정작 저는 못 들어왔어요. 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게 주식이 아니라 우리 사주 이런 거는 안 될 거고. 네, 그냥 제가 사면 되는데, 그리고 그걸로 정말 이득을 많이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저희가 한 번에 되게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좀 붐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네, 그거를 못 들어간 게 가장 속상하죠. 왜냐면은 뭐 매일매일 그런 거를 알리는데 거의 24시간 매달려 있었는데, 정작 가장 잘 아는 저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부자 됐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 슬프다. 네. 그걸 미리 지금 알고 있는 걸 미리 알았다. 그러니까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집이 달라졌을 하고 텐데. 있었을 텐데.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후회되고 재밌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회사를 다니겠죠. 그랬으면.